엉뚱하게 채널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콘텐츠를 이렇게 생산해 내면서 그러한 채널 이름들도 언급하게 되고, 콘텐츠 내에서 자신의 채널 이름을 홍보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멘트를 달다가 자신의 콘텐츠들이 많이 누적되어 갔는데 채널 이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면 굉장히 혼란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책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자신이 유튜버가 되기에 너무 전문 분야가 없다. 그래서 유튜버가 되기를 망설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책이 조언하는 통찰은 뭐냐면, 그러면 그쪽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탐색해 하면서 콘텐츠를 엮어나가는 것도 자신의 콘텐츠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인 거죠. 일단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나면 그 분야에 자신을 전문가로 내세우고 자신이 창출해낼 콘텐츠가 없다면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쪽을 탐색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담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좋은 얘기인 거죠. 저의 사례를 들자면 제가 운영하는 요리 채널 중에는 음료 채널이 있어요. 뭐 커피,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는데, 제가 뭐 바리스타를 한 것도 아니고 요리 채널이다 보니 식음료도 넣어야겠는데 배우지 않았으면 그걸 못 담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막역하게 지내는 커피숍 운영하는 분께 그분이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것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 커버가 됐거든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콘텐츠를 녹여내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한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볼 만한 조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버가 되는데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케팅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차별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마케팅에서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선 유튜버도 제일 관건, 제일 키포인트는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의 출발점은 틈새를 찾아내는 거죠. 남들과는 다른, 아니면 남들은 하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점,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내는 거가 유튜버로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내 콘텐츠는 뭐가 다르다. 내 요리 채널은, 내 게임 채널은, 내 먹방 채널은, 내 북튜버 채널은 기존의 유튜버와 이러한 점이 다르다. 그 포인트는 잡고 가야지. 그게 없으면 말하자면 목적지 없는 항해, 종착지 없는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차별해야겠다는 것은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는 잡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많은 유튜버 안내서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전업을 생각하면서 사표를 내지 마라 하던 것을 다 내던지고 하지 마라, 학업을 포기하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조급하게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하고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면 그 조급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구독자에게
전달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올인을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을 하면, 몰입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 요인에서. 그래서 몰입을 하는 데에서 오는 아이디어 창출 효과라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업으로 달릴 때의 몰입과 거기에서 오는 아이디어 창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는 전업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 없이 시작을 하면 헤매다가 6개월, 1년 이렇게 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저러다가 저거 아닌가 봐,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타임이냐 파타임이냐, 그보다는 오히려 유튜버가 되기로 작정할 때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해 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저런 유튜버들을 다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특별한 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거는 가지고서 유튜버 되기를 결심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특색,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서 유튜버가 되는 것이 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유튜버가 되면 자신의 채널 이름을 줘야 돼요. 자신의 채널 이름이 말하자면 자신의 회사 이름 내지는 아니면 자신의 책 이름, 이런 것과 같이 이름이 말하자면 브랜드 네이밍 같은 성격이 있어서 사업에 좀 시너지 효과 아니면 상승 효과, 성공 요인에 득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네이밍을 잘해야 되는데, 사업의 경우에 유튜브 채널도 말하자면 유튜버라는 크리에이팅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채널 이름을 짓는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그 포인트를 살려서 채널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엉뚱하게 채널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컨텐츠를 이렇게 생산해 내면서 그러한 채널 이름들도 언급하게 되고, 컨텐츠 내에서 자신의 채널 이름을 홍보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멘트를 달다가 자신의 콘텐츠들이 많이 누적되어 갔는데 채널 이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면 굉장히 혼란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쌓아놓은 콘텐츠들에는 옛날 이름으로 채널 이름을 다 언급을 하면서 멘트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지면 그 옛날 콘텐츠, 정성 들여 만들었던,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던 콘텐츠 내에 들어가 있던 채널 이름은 뭐냐는 얘기인 거죠. 차별화 포인트를 잡고 그 이름의 특성을 살린 네이밍, 채널 이름을 네이밍을 해놔야 궤도에 올라갈 때 아니면 스피드업 할 때, 계속 가속도를 붙일 때 채널 이름을 바꾸는 혼선이 안 발생하는 거죠. 가능하면, 왜 우리도 연예인이나 보면 중간에 이름 바꾸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초에 예명을 잘 짓든 아니면 자신의 이름에 애착을 갖고서 달려나가든 해야 되듯이, 중간에 그걸 바꾸면 그 이름, 사실 이름은 자신보다도 남들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더 크잖아요. 사실은 이름이라는 자체가 차별화의 하나의 커다란 상징인 거죠. 내 이름이 이렇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게 차별화 포인트이듯이 자신의 채널 이름을 정성 들여 잘 지어서 그 이름의 부가가치를 쌓아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성이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 삼성이 하는 사업은 계속 삼성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얹어도 결국은 그 이름의 값어치에 따라서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면, 애플이면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서 다른 사업 아이템을 얹어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채널 이름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채널 이름은 차별화 포인트에서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가고 채널 이름에
혼돈이 오는 건 아이덴티티의 혼돈까지 오거든요. 그 채널의 정체성의 혼란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업을 할 거냐 파트타임을 할 거냐 이것보다도 차라리 내 채널은 이게 차별화 포인트고 그래서 채널 이름은 이렇게 가져간다. 그 부분에서의 나중에 혼란이 오면 결국은 채널을 다시 개설하고 채널 이름도 다시 가져가고 차별화 포인트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차라리 그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없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포인트 잘 잡고 채널 이름 잘 잡아가는 게 정석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서는 채널 이름을 지을 때 가능하면 한글로 짓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글자도 2글자 아니면 3글자 요 정도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듯이 자신의 채널이 꼭 한국 사람만 좋아할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예 체념하고서 나는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채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시야를 스스로 좁혀놓지 말고 내 채널을 전 세계인이 좋아하게 할 수는 없을까? 차라리 안테나를 그렇게 가동을 시켜야 콘텐츠 아이디어도 좀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레이션이 영어로 안 되면 번역자를 동원해서든 어쨌든 간에 자막을 달아서라도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케이팝이 전부 다 영어로만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동호인들이, 애호가들이 좋아하듯이 자신의 콘텐츠의 수요자를 꼭 한국인이다 한정 짓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는 채널 이름도 한글만으로 지어야 된다.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상적으로는 이제 한글반 영어반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제 채널 이름처럼 요리 채널은 인생요리 비욘 스페셜티 이렇게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이런 식으로 지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반 한글반 이렇게 짓는 거가 사실은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한글 못 써도 영어만 쳐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검색이 되도록 한글반 영어반 이렇게 쳐놓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유튜버가 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면서 유념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인 거죠.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고몽이라는 영화 리뷰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실제로 영화라는 게 대부분 저작권이 고유하게 있잖아요. 제작사든 배급사든 간에. 그래서 고몽님의 경우에는 정석대로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유튜버의 이제 브랜드 파워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 제작사에서 제안을 해와서 정식으로 사용하면서 홍보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스폰서십을 받으면서 콘텐츠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작권자에게 협상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의 콘텐츠가 가능하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거, 그러한 부분을 선택해 나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 저도 그런 면에선 요리 채널의 경우엔 내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내니까 저작권의 하등의 고민을 할 이유가 없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고요. 또 하나 저도 유념해서 했던 부분은 영어 명언 해설 콘텐츠였거든요.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죠. 왜냐하면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명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언이 있어 하면서 인용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명언이기 때문에 명언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했을 때에도 역시 저작권에서 자유로웠던 거는 있죠. 그런데다가 저는 영어 명언을 영어 교육 전문가이다가 보니까 또 인문교양 쪽에
북튜버로서 영어 번역 자체를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창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로웠던 차원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북튜버 채널 책부자 지혜서원의 경우에 공정사용이라는 대항권을 가지고서, 공정사용이라는 방어권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전제나 인용보다는 해설 위주로 북 리뷰를 하기 때문에 북튜버 채널 중에 보면 많은 경우에 막 낭독을 한다거나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작권에서 상당히 마음 졸이며 해야 되는, 그리고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공한 콘텐츠들의 경우에 수입을 자기 걸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쉽게 양도하지를 않죠. 영화 홍보 이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소소한 출판사들의 경우에 유튜버가 공들여서 쌓아 올린 구독 광고료 이런 것을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선에서부터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그런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방향 자체를 그쪽을 바라보면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겠다 하는 점이 제가 드리는 유튜버가 고민해야 될 점이다. 자기 콘텐츠의 차별성, 차별화 포인트, 아니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가,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인 없는 시장을 찾아 나가는 게, 그래서 새로운 미개척지에다가 깃발을 꽂는 게, 말뚝을 박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자가 조언하는 바에 따르면 자신이 이제 유튜버가 되기로 하고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제 필이 거기에 꽂히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오는 자발적 창의성이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자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르고, 그럴 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메모를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겨놔야 망각으로 인한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할 새로운 콘텐츠는, 새로운 채널에서는 이런 것도 콘텐츠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증발하기 전에 담는 거죠. 그래서 셀프 모드의 카메라로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아이디어든 뭐 콘텐츠 아이디어든 이거를 아예 그냥 리얼타임으로 떠오르는 대로 메모를 동영상으로 하는 거죠.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담아 나가는 채널,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독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자꾸 메모에 국한하지 말고 심지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조차도 콘텐츠로 담아라. 그것도 좋은 채널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낸 좋은 아이디어로서 남기면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제의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오늘은 뭐 먹방 콘텐츠 하나 올리고 내일은 뭐 운동하는 콘텐츠 하나 올리고 이런 식이어선 뭐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유튜버가 되는 안내 콘텐츠들을 공부 안 한 분들은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시험이 다가오고 모두들 공부하는데 어떤 학생은 남들이 공부하는 거 전혀 안 보고 아니면 예상 문제 하나도 안 보고서 자기만의 생각대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엉뚱한 공부만 하고서 결국은 시험 점수가 엉망이 될 수 있듯이 유튜버의 세계에서
거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조차 안 돼 있어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성공의 가능성에서 엄청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의 주제가 일관돼야 된다는 거. 주제가 달라지면 채널을 아예 새로 꾸며야 될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상식적인데, 그런 상식도 없이 유튜버가 되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아는 건 자신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런 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경우라면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내 채널은 다른 채널과 이런 점에서 다르다 해야 되는데, 내 채널은 막 섞는 게 차별화 포인트다. 그 정도는, 그거는 정말 차별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막 뒤죽박죽 하는 게 내 채널의 차별화 포인트다. 그거는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거지, 그게 차별화 포인트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되려면 적어도 그 크리에이터는 구독자의 입맛을 선도해내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채널에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생산하는 건 구독자는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뭔가 푸시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을 때에 뭐 이것저것 막 올려도 되는데, 안 그런 영향력 없는 컨텐츠 유튜버가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거는 진짜 막무가내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상식이 내공 하나도 없이 대뜸 생방송부터 시작하는, 실시간 스트리밍부터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되려고 하면 역시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공 쌓이고 오디오가 비는 불행한 사태, 뭘 어쩔지 저쩔지 당혹스러운 상황만 계속 연출하는 그런 생방송이 안 되려면 역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유튜버가 되기에 안내가 될 만한 콘텐츠들을 좀 어느 정도는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유념해야겠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랩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저자가 권장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